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결혼을 의식하게 되었고 서로가 결혼을 위해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생일에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와인을 즐기고 남자친구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살며시 여는 이런 로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둘이서 캠핑을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불멍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부스럭거리며 지퍼백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내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반지야. 반지? 나랑 결혼해줘. 친구들도 이제 결혼하고 우리도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때 저희 둘은 꽤 취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로망과 달라 실망을 좀 하긴 했지만 어쩌면 저희한테는 이런 프로포즈가 잘 어울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얼마 뒤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힘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힘내볼게. 오늘이 지나면 다음은 너 차례니까 잘 봐두도록 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모습들 잘 배워두려고. 역시 영리하구나. 누구 여자친구인데 당연하지. 넥타이 다시 만져줄게. 그렇게 말하고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벌써 아내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집은 크진 않지만 마당은 제법 넓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시고 친척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나란히 마중 나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 허락해주세요. 아버지는 싱글벙글하셨습니다. 힘차고 듬직하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얼른 들어오게나.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예비사위가 마음에 든다며 술도 같이 한잔하고 그냥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자친구 집으로 안부 인사 겸 재우고 보내겠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잠은 여기서 재우겠습니다. 갑자기 남의 집에서 잤다가 나중에 이상한 요구를 받으면 저희가 곤란하거든요. 이상한 요구라니요?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요새 공갈로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돈 뜯길 건덕지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돈 뜯어내려는 가난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야 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집으로 보낼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아니, 하루 재우고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날 돈 노리는 거지 취급을 하잖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지금 의심병이 생기셨어요.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면 좋겠어. 어쨌든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오늘 즐거웠어. 아버지는 남자친구의 어깨를 툭툭 치시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이때까진 몰랐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드리러 갈 차례가 됐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물려받은 철공소를 큰 제조업체로 만드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저택에 사시고 자산도 꽤 되시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너가 긴장하고 있네. 당연하지. 벌써부터 너무 긴장돼. 너무 떨지 않아도 돼. 잡아먹기야 하겠어? 긴장한 채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께서 마중 나와주셨고 인사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친구 아버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앉으라는 권유를 받고 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땡땡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긴장 풀라고 해도 긴장할 테지만 어깨에 힘 좀 빼고 편하게 앉도록 해. 네,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엄한 느낌이셨고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할게. 목적이 뭐야? 목적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 이래저래 돈 될 만한 게 많아. 나는 그게 목적이냐고 묻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지?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시고 친척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주부이시고요. 두 분 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구만. 자네는 무슨 일 하나? 저는 땡땡 회사에서 총무 일하고 있습니다. 총무라면 그다지 비전 있어 보이진 않군. 네, 근데 회사는 크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 보니 나중에 아들한테 의지할 생각이구만. 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저보고 능력 없다고 하시는 말 같은데요. 너희 집은 가난하니까 부잣집 아들 사위 삼아서 팔자 고치고 싶어 할 거고 사위한테 노후도 의지하실게 뻔하고. 지금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 부모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돈 밝히는 속물 같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넌 가만히 있어. 너는 철부지 도련님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끼지 말고 빠져 있어.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요? 여기에 비하면 부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사신 만큼 부족한 건 없는 집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화내지 말고 진정해. 지금 화가 안 나겠어? 내가 말하는 가난이란 건 우리 집보다 돈이 없는 집을 말하는 거야. 모름지기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같은 레벨이 아니면 잘 될 리도 없고 돈이 없는 쪽이 돈 많은 쪽에 기대하게 되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이 결혼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게 뻔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란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부디 수준 맞는 집으로 아들 장가 보내시길 바래요. 잠깐이지만 실례했습니다. 저는 곧장 일어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황급히 저를 쫓아왔어요. 쫓아오지 마. 당신 아버지가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돈 노리고 시집 보내는 집으로 취급을 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다음에 다시 찾아뵙자. 오늘 아버지가 무슨 일 있으셨나 봐.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 됐어. 저런 말 들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도가 지나치잖아. 진정 좀 해봐. 카페 가서 나랑 머리도 좀 식히고 얘기 좀 하자. 미안한데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일단 집에 갈 거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아줘. 저는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떼어버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화를 내며 돌아간 저는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좀 심하네. 우리 집이 그렇게 없어 보이나? 남자친구는 마음에 드는데 부모 자리가 연계판이네. 지난번엔 전화로 열받게 하더니 이번엔 더 화나게 하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헤어질 거야? 아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렇다면 시간 좀 지나서 다시 만나 뵙는 게 어때? 만약 또 이상한 말 하면 그땐 아빠가 만나볼게. 정말요? 그럼 딸 시집 간다는데 도와줘야지. 우리 집을 잘 몰라서 하는 말 같으니까 이번에 가면 잘 좀 얘기해봐. 저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고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토요일로 약속을 잡아줬고 남자친구 집으로 다시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거실에 남자친구 아버님이 무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엔 무슨 일로 왔어? 억울해서 다시 결혼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아드님과 결혼 허락해주세요. 몇 번을 더 와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짓 그만해. 그래요? 근데 저도 마음 안 변해요. 제가 한 고집합니다. 그만 고집 피워. 절대 안 돼.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건데 수준이 안 맞잖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그렇게 없는 집 아니에요. 도대체 아버님은 얼마나 부자신데요? 얼마나 부자냐고. 우리 회사가 좀 있으면 중견기업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내가 사장이니 당연히 부자 아니겠어. 근데 그건 회사가 그런 거지 아버님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뭘 더 말해줘. 그럼 너희 집이 돈은 더 많다는 말을 하려는 거야. 돈이 전부인가요? 돈 없어도 마음이 부자일 수도 있죠. 돈 없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하더라. 말만 그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항상 돈 거리면서 살면서 돈 필요하면 돈 줄 테니까 이제 오지 마. 정말 부자들은 티가 안 난다는데 아버님이야말로 돈거리시네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너도 그만해.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그만 못해.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 당돌하기 짝이 없구만. 그런 건 부모님한테 배운 거야. 어떤 분들이신지 어디 한번 보고 싶네. 궁금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그래, 다음에 데려와. 수준이 어떤 집인지 한번 봐보자.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장사예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제 결혼 이렇게까지 반대하신다면 제가 집에서 나갈게요. 당신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이럴 거야? 아들 집 나가면 두고 봐. 저는 한바탕 끝낸 후 집으로 귀가해 부모님께 오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겠네. 그렇게까지 말했다니. 원하는 대로 한번 가주지.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땡땡이라고 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뭔가 찝찝하구나.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뭔가 기억났다는 듯 말하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생각났어. 세상 참 좁네. 아빠 아는 사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약속부터 잡아봐. 다음 주 토요일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 그리고 나는 좀 늦게 갈 테니까 너는 먼저 가줄래? 같이 안 가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가을도 깊어갈 무렵 벌써 세 번째 방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른 들어와. 오늘은 아버지도 오신다고? 술을 뭘로 준비하지? 왠지 어머님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보, 술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돼. 벌써 세 번째인데 비싼 술 꺼낼 필요 없어. 아까워.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혼자 왔어? 아버지는 안 왔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좋아, 바뀌는 건 없으니까. 지금 도착하셨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이야, 기억해 주시다니 기쁘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오늘은 땡땡이 아버지로서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야, 오랜만이다. 라며 들어오신 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일어나더니 차렷을 하셨습니다. 필승,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그렇게 말하고 격려를 한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잘 살고 있었구나. 옛날 얘기지만 정말 성공했네. 축하한다. 누추한 곳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어서 앉으세요. 고마워.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기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옛날에 해병대에 있을 때 후임이었어. 그때는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연락이 끊겨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되네. 지금 회사를 운영한다고? 꼴통이 엄청 출세했구만. 연락 끊겨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걸 물려받아 경영하느라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회사 따위는 너랑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잘 해냈네? 대단하다.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은혜랑 옛날 이야기가 뭐예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내가 꼴통이라고 별명 붙여주고 내가 수습 많이 해줬지. 전역에서는 힘들 때 내가 보증도 한번 서준 적도 있고. 보증을요? 그것보다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아니냐. 맞습니다. 선배님 따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장난이야.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게 뭔 대수겠냐.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딸한테 듣자 하니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던데. 지금 너에 비하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름은 신화중장비라는 곳이야. 내가 알기론 너희 회사 거래처인 걸로 아는데 여기 사장님이 내 사촌 형이야. 신화중 장비면 저희 거래처 맞습니다. 잘 압니다. 맞지? 그것도 제법 큰 거래처 아니야? 네, 저희한테 많이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걸 생각하면 거래처가 끊겨도 상관없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얘들 결혼하는 걸 부모로서 축복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우리는 네가 말한
없는 집안이 아니니까. 제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결혼 차질없게 잘 부탁해.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결혼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꼴통? 이제 결혼하는 거 방해하면 안 돼. 꼴통이라는 말이 마음에 드셨는지 명령하듯이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남자아이도 출산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크면 해병대에 보낼까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9살이고 작년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서로 회사원이었지만 회사는 달랐어요.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가 열었던 미팅입니다. 남자 경험이 없었던 저는 미팅에 가는 것도 꺼림칙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동료가 계속 부탁해서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밌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다 와야겠다 라며 참석하러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취미가 독서였기에 활동적이지 않아서 동성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게 끝자리에서 음료수만 마시고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남편은 참가자 중 가장 잘생기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왜 저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들 저보다 예쁘고 성격도 밝았거든요. 처음에는 갑자기 말을 거는 남편에게 귀찮아서 경계했지만 언변이 좋았던 남편 덕에 점차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고 순식간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무렵 저기 연락처 교환하지 않을래요? 라며 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저는 당황해서 카톡만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 만나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던 저는 장난으로 저를 놀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시간 맞춰서 둘이 만나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단둘이 저녁 식사 겸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데이트했고 마침내 고백을 받았습니다. 모태솔로였던 저는 인생 첫 고백으로 기뻐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뛸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백에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어머니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자 어머니는 벽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 앞에 있던 것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입니다. 저를 계속 혼자 돌봐주신 어머니가 아버지께 미소 지으며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기뻤고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데이트 때 들었는데 남편이 젊었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쓸쓸함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청혼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어머니에게 대장암이 발견되어 의사에게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을 들어 어머니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서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결혼은 하고 싶어요. 나도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줘.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주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일 때문에 피곤해서 집안일은 다 제게 떠넘겼습니다. 밥 다 됐어요. 제가 큰 소리로 불러도 남편은 바로바로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2층 자기 방에서 볼륨을 크게 틀고 TV를 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불러야 겨우 밥 먹으러 오는 것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쉬는 날에도 오늘 친구랑 놀러 갔다 올 거니까 내 방 청소랑 집안일 좀 해놔.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집안일을 모두 떠넘겼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생활이 더 이어진 한 달 후에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맞아서 나도 일하고 있고 쉬는 날에는 집안일 좀 도와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어쩔 수 없어. 쉬는 날에는 친구들이랑 우정을 다져야 해. 너는 친구가 없어서 모르겠지.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 그렇게 말하다니 너무하다 싶었는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입안에서 피맛이 나더라고요. 계속 입술을 깨물고 남편의 말을 참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에서 피가 난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의 말들에 분노와 함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네? 이럴 거면 그냥 시켜 먹는 게 낫겠어. 너 청소하긴 하는 거야? 구석구석에 먼지 있고 하나도 안 깨끗하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집안일에 대해 시비를 걸어왔고 급기야는 너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항상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런 말 할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왜냐하면 너 같은 여자는 남자 걱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시키면 집안일도 다 해주고 데리고 살기 편한 여자니까 결혼한 거지. 그럼 우리 엄마랑 날 도와주겠다고 한 건 뭔데? 아, 그거? 너희 엄마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결혼부터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 그렇게 말해서 너도 결혼 승낙한 거잖아.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놈의 얼굴 모양이 바뀔 정도로 때려버릴까 하는 분노가 솟구쳤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혼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모처럼 결혼했는데 여기서 이혼하면 평생을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이혼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런 상황을 맞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분 정도 간호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계시라고 빌면서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수십 번 엄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진정된 저는 남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올 수 있어? 아니, 일이 바빠서 못 가. 남편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장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남편은 집에서 뒹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고 남편도 쉬는 날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장례식장과 절차 협의를 하느라 여러모로 힘든데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는 남편에게 울적해져서 말했습니다. 방해되니까 평소처럼 밖에 나가서 놀아. 그럴까? 그래도 되면 그렇게 할게.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집을 나갔어요. 이 시기에 정말 놀러 가다니 정신이 나간 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내일부터의 장례식에 대해 말하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장례식 말인데? 내일 장례식 못 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농담이지? 장모님 장례식에 안 가는 사위가 어딨어. 내일부터 출장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일이라면 내가 회사에다가 경조사 휴가 달라고 전화해 줄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회사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멋대로 하지 마. 그리고 장례식은 못 가지만 부의금은 낼 테니까 이거 받아. 그렇게 말하고는 책상에 올려두는 것은 1,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지금 장난칠 상황이야? 장난 아닌데. 나는 너희 엄마한테 신세 진 게 없잖아. 노잣돈으로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지. 역시 이 남자는 미쳤습니다. 저는 과거에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편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장례식에는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자체는 차질 없이 끝났고
무사히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식에 참석해준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다 먹었고 슬슬 돌아갈까 했을 때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랑이 길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손잡고 걷는 걸 봤었어. 뭐라고?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주는 거야. 저는 옛날부터 남편의 추잡한 면이 있어서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이틀 후 남편이 씻고 있을 때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핸드폰 패턴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안 패턴을 외우고 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카톡을 뒤졌는데 의심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곧이어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메일함도 봤는데 메일함에 바람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어. 저런 여자보다 너랑 있는 게 훨씬 좋아.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에도 매주 둘이서 사이좋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여행 간 기록이 있었는데 날짜를 확인해 보니 엄마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간다며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에게 거짓말하고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거꾸로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없애버릴 수는 없었기에 모든 증거를 제 핸드폰으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은 후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동료인 것 같았고 이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까지 무시하며 이런 짓을 한 걸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이혼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 곁으로 남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러고 보니 한 달 뒤에 사장님 결혼식이 있으니까 축의금 좀 챙겨줘. 사장님도 성대하게 할 거라고 배우자도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시간 비워두고. 알겠지? 한 달 후 알았어. 남편에게 결혼식에 간다고 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사장님에게 원한은 없지만 남편 때문이라도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남편에게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남편을 속이기 위해 당일 입을 의상에 대해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사장님 만나는데 잘 보여야겠지? 마땅히 입을 만한 게 없는데 같이 옷 사러 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을 꼬셔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남편도 사장님 결혼식이기 때문에 체면을 생각해 비싼 옷을 사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안 사줄 텐데 말이죠. 고마워. 그날 이거 입고 결혼식 가는 거 기대되네? 다음으로 준비하라고 한 축의금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축의금 봉투는 비치지 않는 조금 두꺼운 종이로 만든 화려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안에는 3,000원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열어서 확인도 안 할 테고 그리고 딱풀로 못 열어보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결혼식 전날이 되었고 저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내일 이래서 결혼식에 못 가. 하루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냥 하루 연차 쓰면 되잖아. 비싼 옷 입는 것도 기대된다며. 내가 봤을 땐 당신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도 일이 먼저듯이 나도 일이 먼저야. 우리 엄마 장례식 때 기억 안 나? 남편도 저한테 그런 말을 듣고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에 남편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네주며 두둑히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두둑히 넣었다고 하니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두둑히라고 해봤자 3,000원이었으니까요. 밤이 돼서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골탕 먹이는 거야? 너 때문에 아주 개망신 당했잖아. 골탕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집에 오는 길에 사장님이 축의금이 3,000원이던데 잘못 준 거 아니냐고 전화가 오잖아. 왜냐하면 우리 엄마 부의금으로 3,000원 냈잖아. 나도 사장님한테 신세 진 게 없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당신보다 적게 넣은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낼까? 뭐라고? 사장님이 월급을 주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지. 이런 것조차 생각 안 하는 사람인지 진짜 몰랐네. 남편 내조도 못하는 건 필요 없어. 그냥 이혼해. 이혼? 바라던 바야.
장례식은 바빠서 못 온다면서 여행 갈 시간은 있었나 보지?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진짜 일이 바빴다고. 끝까지 거짓말이네? 내가 눈치채지 못한 줄 알았어?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설명할래? 너는 여행 가서 일하나 보지? 그리고 회사 동료랑 이런 메일도 주고받아?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복사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메일에는 화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집사람이랑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나중에 집사람 닮아서 못생기게 태어나면 불쌍하잖아. 쉬는 날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쟤는 진짜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런 메일을 남편에게 읽어주며 다그쳤습니다. 꽤 내가 만만했나 본데. 이래도 계속 시침이 뗄 거야? 옛날에 나한테 데리고 살기 편한 여자라고 한 거 나는 잊지 않았어. 그런 말 들어도 이혼하기 싫어서 참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펴? 내가 이런 것까지 참을 바보인 줄 알아?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지? 원하는 이혼은 내가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당신은 위자료 줄 생각이나 하고 있어. 알겠어. 얼마면 되는데? 당신한테 3천만 원, 그 여자한테 1,000만 원 청구할 거야. 참고로 그 여자한테는 내용 증명도 보낼 거야. 남편은 생각보다 큰 돈에 놀라는 듯 했는데 결국 전부 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시불은 힘드니 분할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분할로 집을 받기로 했어요. 만약 한 번이라도 입금이 밀리면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일시불로 지불해. 남편의 분할 제안에 저는 이렇게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 꼭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한테 전화 좀 걸어봐.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집 주소를 모르겠네. 주소 알려주기는 좀 그렇잖아. 지금 감싸주는 거야? 그 주둥아리 닿지 못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기다려봐. 남편에게 전화를 건네받은 저는 냉정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그 여자와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씨 아내인데 저 아시겠죠? 남편 만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내드릴 게 있는데 집 주소를 몰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만나면 안 되는지 아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유부남을 만나시겠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 그쪽이 가지세요. 그것보다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 위자료 받으려면 내용 증명 보내야 하거든요. 다음날 변호사에게 주소를 전달하고 나머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려는데 정말 미안했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봐줘.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때 당한 치욕은 평생 치유할 수도 없고 평생 당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남은 인생도 이 여자 저 여자 꼬시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 친정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분해서 눈물이 났지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와서 후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졌을 때 남편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친정에 돌아온 저는 마음의 안정도 찾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 회사에 바람 피운 게 걸려서 그만뒀거든. 그래서 이번 달 위자료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그만두던 계속 다니던 약속대로 어떻게든 입금해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그 여자는 위자료 바로 입금했던데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여자 보고 대신 좀 내달라고 해.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끝났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부모에게 의리 없는 짓을 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자신은 여행을 하고 있었던 벌입니다. 그래?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장례식도 안 오고 평생 함께 살 것처럼 여행까지 가더니 그거 꼴 좋네. 저는 실컷 비웃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밀리는 거 없이 위자료는 입금됐습니다. 아마 저를 떠본 게 분명합니다. 저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다 2년 전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전 남편과는 달리 정말 성실하고 저에게 매우 잘 해줍니다. 저는 결혼 전 이 남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약 1년 정도는 함께 동거도 하고 있습니다. 연애 때와 동거한 후에도 변함없이 잘해주는 모습에 감동하여 결혼까지 승낙했고 이제 다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살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지금 이 남자와는 평생토록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A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휴일엔 취미인 바느질을 즐기고 있으며 이웃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며 바느질을 즐기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주부 연습 중입니다. 최근에는 요리 실력도 늘어나서 즐겁게 주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매우 상냥하고 친화력 좋은 아이지만 옛날부터 여자랑은 관련이 없었어요. 30이 넘도록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사귀어봐서 결혼은 무리일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온 여자는 아들보다 5살 연하로 인턴직으로 아들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 제대로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그러나 예비 며느리는 착하고 상냥해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지만요.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순식간에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저도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며느리와 그 친구들입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으로 차려입었고 뭔가 며느리와 분위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일단 친구들은 며느리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축복하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노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친구가 대화하고 있을 때도 왠지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살며 가끔 집에 놀러 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조금씩 며느리가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청소부로 일하시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러움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힐링되기 때문이지. 깨끗한 환경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청소 일이 너무 좋아. 근데 청소는 밑바닥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좋아한다고요? 혹시 어머님은 청소 일밖에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청소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면 정말 돈이 없나 봐요. 안타깝네요. 저희 집에서 도와줄 순 없으니 돈은 아껴 쓰세요. 며느리는 저를 멸시하는 말을 술술 내뱉고 기분이 개운했는지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엔 저를 깔보듯한 발언을 합니다. 어머니, 모임에서 만든 파우치 너무 안 이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촌스러운 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돈 없어서 수제로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디자인 센스는 정말 최악이네요. 라며 저를 바보 취급하고 또 노후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간병이 필요해져도 저는 일절 간병하지 않을 거니까 알고 계세요.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나중에 간병에 들어갈 돈도 알아서 잘 준비하세요. 한 푼도 못 보태드리니까요.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지만 아들과 남편 앞에서는 결혼 전에 보여주던 온화하고 상냥한 여성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솔선수범해서 좋은 며느리 연기했고 그런 며느리를 아들과 남편은 칭찬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제가 준비한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인데도 말이죠. 아들도 남편도 여우탈을 쓴 며느리의 모습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일절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러온 며느리가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정직원으로 취업하려고 해요.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갑자기 이유가 있어? 아버님, 이제 여자들도 경력을 쌓고 능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앞을 내다보고 경력을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집사람 응원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일단 작은 회사에서 먼저 겪어보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엄마가 일하는 A사에 취직하고 싶다네. 하필이면 웬 내가 있는 회사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회사는 싫다고 했잖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는 들어가기 싫어. 당신 회사처럼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아니면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저는 며느리의 높은 자기평가와 일에 대한 생각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말을 꺼낸 데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차를 다시 끓이기 위해 부엌에 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도와드릴게요. 라며 아양 떨며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싱크대에 기대서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차를 끓이고 있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집 살림도 부탁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일한다고 내가 집안일을 왜 해줘? 그리고 아직 면접에 붙은 것도 아니면서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 인턴이긴 했지만 대기업에서 일했던 제가 인지도가 좀 있다고 해도 A사 같은 중견기업에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일하면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어머님은 청소부로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 가정부니? 그리고 너는 나보고 의지하지 말라며? 그러면 너도 나한테 의지하지 말아야지. 집안일은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이랑 상의해. 정말 쓸데없네요. 보잘것없는 청소나 하시면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성질을 내며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아까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자기한테 집안일 좀 가르쳐주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당신이 화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시어머니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집안일도 배울 겸 친해질 수 있게 자기 집에 오시게 설득 좀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까지 하더라고. 내가 며느리 본성을 파악하고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영악한 것 같아. 자기한테 엄하게 하는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배우고 싶다는 며느리 말을 어떻게 믿겠어. 그리고 당신이 누굴 싫어하거나 엄하게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내가 연륜이 생겨서 그런지 이제 본성 같은 건 웬만하면 다 보여. 나한테 며느리가 그런 부탁한 건 아마도 당신을 부려먹고 싶어서가 아니겠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일하고 싶어 하는 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어. 당신이 봐서 판단하도록 해. 영 아닌 것 같으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되고. 저는 남편이 제 편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게. 제가 남편에게 답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집사람이 엄마한테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집 살림해달라고 했죠? 폐 끼쳐서 미안해요. 집사람한테 엄마한테 폐 끼치지 말라고 말해놨어. 엄마가 상냥하니까 집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 것 같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흘려줘요. 그래도 너가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야. 지금처럼 내 생각해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를 좋아하게 될 순 없지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만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A사의 면접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회사 청소를 하고 있으니 뒤에서 뚜벅뚜벅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멸시하는 듯한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너덜너덜한 청소복이 잘 어울리네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대꾸하지 않자 며느리는 이긴 기분이 들었는지 즐거워하며 말을 더했습니다. 저는 밑바닥 인생 살고 싶지 않으니까 확실히 경력 쌓아둘게요. 며느리는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면접장으로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세상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며느리가 떠나자 직원이 안면이 창백해져 말을 걸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이만 가볼게요. 저는 남자에게 대답하고 청소도구를 치웠습니다. 며느리의 면접은 화목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갖춰 입고 화장과 머리 모양도 새로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곤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면접 책임자 땡땡입니다. 제가 웃는 얼굴로 말하자 며느리는 당황한 모습으로 제 옆에 앉아있는 2명의 면접관을 봤습니다. 저기 청소부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네? 청소를 하시긴 하는데 청소부는 아니시고 저희 회사 회장님이세요. 안쪽에 앉아있던 인사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 아들한테서 청소부라고 들었어요. 아들이 나를 회장인데 청소만 한다고 설명 안 하던가요? 회장이라고 하는 게 그 바느질 동아리 말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느질 모임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아마 아들이 한 말을 대충 들어서 동아리 회장인 줄 알았나 본데 그건 잘못 들은 본인 책임이죠. 말도 안 돼요. 집도 차도 평범한데 어떻게 회장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돈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죠? 그런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돈 쓰니까 자기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넋이 나간 듯 믿을 수 없다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앉아있던 인사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좀 전에 당신이 회장님께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깔보는 사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안면이 창백해져 말을 걸어온 사람이 인사과장이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안면이 하얘졌고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더 이상 면접할 필요성이 없네요. 오늘 면접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빨개져서 일단 회사는 제가 거절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면접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면접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며느리와 이혼한다는 겁니다. 아들도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취직하겠다고 말한 거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비밀스럽게 열어보는 서랍이 있어서 열어보니 빚 독촉장이 몇 통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관리를 맡겼던 통장은 이미 잔고는 바닥났고 며느리 옷장에는 명품과 고급 주얼리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회장인 걸 왜 제대로 말 안 해줬냐고 아들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말해줬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라고 맞받아 쳤다 했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진 것과 독촉장들에 대해 추궁해서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결혼식에 와 있던 친구들과 항상 시기, 질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대기업 직원인 아들과 결혼해 우월함을 즐기며 명품과 값비싼 주얼리를 사고 있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낭비를 멈출 수 없어 빚도 생겨 초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부추겼고, 그래서 취업해서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실토하고 어머니가 회장이니깐 빚 좀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이가 없어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몰래 사용한 돈의 상환과 이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A사를 욕하는 글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찮은 청소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쓰여있던 것으로 보아 며느리의 소행임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게시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글을 쓰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법적 대응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취직도 못하고 빚도 못 갚고 당장 이혼당할 위기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이야기도 소문나서 친구들한테 전화도 폭주하고 있어요. 저한테 청소부라고 사기치셨으니 오히려 저한테 위자료 주셔야죠. 전부 다 말해줬는데 그러게 누가 착각하래? 착각한 본인 탓을 해야지. 나한테 감정이 있으면 나한테 시비 걸어야지. 회사에다가 시비를 걸면 회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쩔 도리 없이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 좀 있으면 고문 변호사가 전화 줄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저 고소당하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은 전부 다 지울 테니까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길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과 이혼하고 앞으로 일절 우리 가족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고소하는 것은 취소하도록 할게. 알겠어요. 며느리는 기어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사돈이 사과하러 왔습니다. 원래 학창시절부터 이기적이고 1등이 아니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 아이였는데 결혼하면서 그런 모습을 다 벗은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며 대신 눈물 흘리시며 사과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시골 환경과 부모님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바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람을 깔보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사는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얼마나 불쌍한 최후인가요? 아들은 이혼의 충격에서 빨리 회복하고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며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여자를 보는 눈이 탐탁치 않아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얼른 이혼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행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